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자, 엔캠이 1.5조, 호재에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구간에서 1.5조에도 하락할 수 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조금 계약에 대한 부분이 아쉬웠다. 보게 되면은 탑업인 출자해서 취득을 했는데 시대시강이라는 요쪽 전액 관련된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사실 만년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가 어떻게 돼 있냐. 자,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에 대해 매출이 380억인데 영업이익이 당기순 손익이 마이너스 360억이죠. 그러니까 매출을 내는 만큼 계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안 좋은 게 맞으나 일단 주주님들이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해야지 뭐 원가 절감이나 이제 유럽 진출할 때 사실 유리하다. 중국 쪽에서 하는 게.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엔캠은 중국 쪽의 회사들이 자회사들이 있었고요. 이 회사들의 그 캐파들을 줄이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 줄이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중국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CATL에 뭐하다? CATL이랑 안 좋은 계약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안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실망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엔캠의 신규적인 개인 투자자가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엔캠의 신규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었다. 자,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다른 2차전지가 갈 때 엔캠은 못 갔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신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상 개인이 많다라는 거는 무겁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을 한번 털어주고 가기 위해서는 악재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악재. 근데 악재가 나오면서 같이 호재성 이슈도 들어오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주배정 유상증자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물론 제 예상이에요. 왜냐면 돈이 없는데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엔캠 이제.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보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돈을 봐야 돼. 돈을. 지금 보시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볼게요.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로 봤을 때 유동자산이 3,100억 많아 보이지만 현금성은 120억밖에 없고요.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이 1,350억. 그죠? 유동 재고자산이 570억, 기타 유동 금융자산 370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동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3,100억 꽤 많은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유동자산이 어떻게 돼요? 유동자산이 보시면은 유동부채가 얼마죠? 4,900억.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부채가 더 많다는 거야. 가지고 있는 돈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회계사들이 봤을 때 이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큰 기업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타파하기 위해서는 큰 현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지금 큰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CB도 이제 발행 안 될 것 같고 안 해줄 것 같고요. 누가 돈 빌려줍니까 지금 엔캠에 이 상황에서. 그죠? 그러면 남은 건 주주배당 유상증자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럼 주주배당 유상증자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가 나오고 급락이 나온 다음에 호재 이슈를 띄워서 주가를 강하게 부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주배당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 많아지겠죠. 그리고 유상증자 가액이 낮은 상태에서 발행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유상증자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회사가 원래는 1,000억을 조달하려고 했어도 1,500억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지금 구간에서 사실 굉장히 조금 솔직한 입장에서 많이 좋지 않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일단 보면은 자본금 10만 원에서 10억 배요. 자본금 100억. 그리고 보면은 뭐 이익 잉여 결손금 10만 9천 10억 100천 6,200억. 결손금이 6,200억.
부채 총계가 5,400억. 그 다음에 부채 총계 6,400억. 자산 총계가 심하게 치워배웠죠. 조 단위. 일단 유형 자산이 좀 많기는 해요. 심하게 치워배웠죠. 유형 자산. 근데 어쨌건 유동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1,800억에서 2,000억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볼 것 같습니다.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당연히 쉽지 않죠. 왜냐면은 지금 최대주 지분율 몇 프로입니까? 지분율 14%입니다. 그죠? 와이어트 그룹도 뭐 오정광식 거라고 하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희석이 10%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10% 정도. 근데 이게 유상증자가 나오면은 사실 규모가 꽤 클 거예요. 꽤 큰 유상증자가 나올 거다.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했어요. 그 충격이 좀 시적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상증자가 안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높은 게 지금 북미 시장에서 1등이 엔캠이죠. 아직도 1등은 엔캠이 맞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근데 중요한 건 전기차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당장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면 우리가 여유 자금이 있어야 돼요. 여유 자금, 여유 현금이 있어야 돼. 근데 여유 현금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또 일을 해야 돼요. 그 엔캠이 지금 뭐요? 여유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계속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FI들이 지금 빌려주겠냐 이 상황에서 쉽지 않죠. 그럼 저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엔캠한테 전액을 미국에서 공급받고 있는 회사, 그죠? 삼성 SDI나 뭐 LG 에너솔루션이나 SK온이나 다 힘들긴 하지만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해줌으로써 돈을 잠깐 지급해주는 선지급금을 늘려서 지급해주는 그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엔캠의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힘들다 잘 알기가.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가능성은 추가적인 시비 발행이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 누가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냐 쉽지 않다라고 보이고 시비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미 2,500억에 대한 시비가 물량들이 이번 연도에 출회되죠. 이거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주한테 손을 뻗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엔캠은 일단 지금 당장은 접근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엔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구간에서 엔캠이 언제 어디서 올라갈지 모르겠다. 들고 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말아라.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돈을 최대한 아껴서 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나왔을 때 주가 혹시나 내려가면 그때 매수에 대한 거를 고려하는 게 낫지. 지금은 신규 진입도 솔직히 안 되고요. 솔직한 얘기로 신규 진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도 안 됩니다. 그냥 관망하는 구간이에요. 관망. 그래서 엔캠이 뭐 중국 진출해서 뭐 공부 좀 하라라는 얘기 정말 많은데 제가 여기서 엔캠의 이 딜이 분명히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독자분들도 꽤 많이 붙었어요. 근데 이 댓글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저는 솔직히 까여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몇 개 보이는 게 더 알고 올려줘라. 공부 좀 해라. 호재다. 무조건적으로. 인건비 활용, 인건비 절감 측면이다. 공부 좀 하고 객관적으로 올려달라. 구독 취소요. 구독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걸 진짜 저는 냉정하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좋은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자꾸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지금 당장 힘든 게 맞는데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매도해야 된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잖아. 그 추가 매수를 막 함부로 진행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사실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지만 그거는 제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좀 저와 함께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대응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대응을 드릴 거니까 010-845-9501 NCAM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NCAM 특이사항 발생되면 바로 영상 찍어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